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타나면서 즐겁게 좀 희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바람의 변화. 그렇죠. 3월 들어와서 또 새로운 바람의 변화가 민감하게 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 1월과 2월에 시장을 지배했던 챗GPT,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살짝 뭔가 변화가 나타날 그 가능성, 3월에 새로운 바람, 이 변화가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항상 그 첫 달에 첫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단 경기 민감지가 시킬칸한 변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오고, 좀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잡줄한 표현들은 그렇지만, 좀 시장 관심 밖에 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이들이 시장에 지속적인 백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 3일 지나서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섹터가 시장의 새로운 백본을 구성을 할지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3분기에는 또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인지, 이 전쟁터에서 이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날이 밝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을 보면 장 초반에는 나스닥 같은 데는 굉장히 안 좋았죠. 다양한 CPI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그 19만 명 이하로 나타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것들 예상이 19만 5천 명인데 요즘 19만 이제 7주 연속 20만 명을 하회할 정도로 고용 시장의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유럽의 CPI가 8% 이상을 넘어가는 모습, 단위 노동 비율 4분기가 3.2% 올랐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며칠간 하락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기본적인 것 같고 오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진 않는데 또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박스권 장세. 이 박스권 장세의 핵심은 빠른 순환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종목들의 상승, 좁혀서 올라오는 종목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면 외롭고 소외되는 그러한 살벌한 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 대응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월에 수익 나는 사람은 고수라고 그러는데 3월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3월에 수익 나는 사람도 고수이다. 어려운 장, 까다로운 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 테슬라와 소문난 잔치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다.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뭐 별거 없었죠. 어떤 제조 방식의 혁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건가?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역시 반값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면서 유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폐배터리 시장을 열어놨죠. 네, 리튬에 대한 리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제 폐배터리 시장이 좋았는데 우리 카페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제가 폐배터리 시장 간다라고 기속적으로 몰고 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3월 15일 미국 유럽 CRMA 발표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장 이렇게 봐요. 여기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인데 이 풍선만을 보면 이게 CPI인 거죠. 이 CPI가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끈을 잡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 정책, 금융 정책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지. 이 매달려서 움직이는 CPI를 보면 이 끈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방향을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I는 버려라. 저는 CPI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CPI에 눈 돌아가면 이 장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떠나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네. 갈릴레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무슨 TV를 보는데 갈릴레오는 종교적파이 끝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은 상상력의 문제이지 말을 하진 않았다는. 그러나 주식시장은 오른다.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건, 7주 연속 20만 건을 하회했다. 미국 2년 국채금리가 장중 4.92까지 상승했죠. 2007년 이후에 최고이죠. 10년 전에 이제 4% 이상의 안착을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언 채권 전문가가 연준 지표를 고려하면 3월 50bp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이런 것들 이야기 들으면 두려움이 앞서죠. 하지만 흔들리는 풍선을 보면 이 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 유로존 2월 CPI 예상치가 전년비 8.5%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8% 이상대를 유지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투자자의 날, 이게 이제 굉장히 실망감을 줬죠. 오늘 테슬라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영향을 보일 것 같아요. 네, 폐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좀 받는데, 어제는 또 폐배터리 이제 장비업체들이, 폐배터리란 2차 전지 장비업체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데, 이건 또 아이러니를 하는 건데, 장비업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 없는 것 같아요. G20 외무부 장관에서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 상원 의원이 바이낸스가 불법 금융 활동의 원상이다. 뭔가 제재를 가할 것 같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에 미국 사이버 보안 전략 발표가 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이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가 다시 104.94까지 105는 찍지 않았지만 105 가까이 올라오는 강세를 보여줬네요. 우리나라는 오늘 또 오라 약세가 예상이 되는 불안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이야기했죠. 2년짜리는 4bp 상승 4.8934로 끝났네요. 아직 4.9, 장중에 4.92까지 올라갔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07, 어우 몹쓰네요. 7.7bp 10년짜리가 드디어 4%를 넘은 이후에 안착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결정할 WTI가 중요하다 했는데 WTI가 0.54% 상승하면 78달러까지 올랐네요. 좀 안정을 보이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0.74% 상승. 테슬라는 5.84% 정도 하락하면 다시 200달러 이하로 내려왔네요. 190달러. 엔비디아는 2.2 상승하면 231달러. TSMC도 0.75%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29%. TSMC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0.37% 상승. 더블록스도 0.16% 상승해서 3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3,450달러 0.17%, 24,000에서 2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지수들이 박스권에 받쳐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박스권이 갇히면 채널이 형성되는데 그 채널 안에서 또 움직이는 빠른 순환매와 개별 종목 장세, 이 장세가 좀 3월 14일 CPI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2주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장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죠. 먹으려면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면서 손을 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두 손 종목을 찍어서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뒷북만 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금융시장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3월 첫날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 변화는 주저주저 썼지만 결국 경기 민감주, 화학주, 철강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살짝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트렌드를 타려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일단 폐배터리는 숙명적인 성장률을 그리며 치고 나갈 것이다.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는 숙명적인 성장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 말은 중요하죠. 네. 어제 석일하이텍, 세비켄, 코스모학이 3인방에 다양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오늘도 더 상승을 이어갈 시장의 리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아직 깎인 건 아니면 이익 실현을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월 미국 CRMA 발표식까지 들고 가다 이때 발표해서 주가 빵 뜨면 그때 다 팔고 나와야죠. 네. 오늘부터는 추경 매수면 비춥니다.
다만 소폭 조정을 받거나 행보 시 일부의 단타로 매수는 가능하나 중기적으로 보면 추격 매수는 비추이고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를 잘 해서 빠져나올지 자기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나가야 되는 과감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장의 리드는 폐배터리이다. 그러면 시장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건 챗 GPT와 AI죠. 어제 C랩 정도만 올라오고 나머지들이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러나 솔트룩스가 10배가 나야 이 장이 끝난다. 그래서 솔트룩스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챗 GPT나 AI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다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견딜 것이냐 아니면 불안 매수로 살 것이냐 이 모습인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신 분들은 빠지면 사서 또 5에서 10% 먹고 뒤집고 이것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영역으로 챗GPT와 AI는 남겨질 것이다. 선수들만 들어가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빠지다가 또 하루 이틀 또 보합까지 올라오지 이때는 좀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 많이 이익을 내시는 분들은 쫓아는 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문제는 2차 전지인데 2월까지 핫했던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3월이 분기 말이기 때문에 분기 말 실적에 대한 전망, 이제 4월 초에라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적이 향후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2차 전지 말고는 실적을 낼 만한 업종이 거의 없죠. 이런 면에서 아직 끝은 아니다. 하지만 살짝 모든 게 테슬라의 움직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정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살짝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 끝은 아니다. 좀 더 들고 좀 견뎌봐라. 다음에 이제 작은 이야기지만 삼성 SDI발 전고체 시장이 살짝 뜨기 시작했어요. 네,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장타로 가져갈 것 같지만 시장 자체가 현 상황에서 리더로 나오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이익 실현을 해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리오픈주는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데 저는 뭐 관광객, 관광객에 이제 중점을 맞춰라.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별, 한국 여행주들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 양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가 보니까 이 양해에서는 경제보다는 정치 싸움이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양해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라. 그렇지만 3월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시장에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이러한 뭐랄까 그들이 가서 소비하고 쓸 그러한 소비재, 소비 중심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이 다시 순환매로 돌아와서 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로봇은 영원한 올해 테마죠. 네, 지속적으로 상승, 중간에 살짝 멈출지를 모르지만 결국은 야금야금 우상향을 할 것이다.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야 한다. 레인보우와 로보스타, 로보티스, 요즘은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협동 로봇에서 의료 로봇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레인보우와 로보스타는 지속적으로 로보티스 이런 종목들은 가게 보이는 여기를 하나 그냥 박아놓고 1년 내내 견디는 거죠. 이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 살짝 난 이익을 가지고 의료용 로봇으로 좀 확산되는 쪽에 쫓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섞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먹거리죠. 네, 새로운 먹거리. 대체 새로운 먹거리가 3월에 뭐가 올라올 것이냐. 어제 하루로는 약간 아리까리했다는 거죠, 제가. 뭔가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 애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얘들이 시장의 리더감인가? 뭐 이런 거죠. 보령, 메디앙스 뭐 이런 애들이, 메디앙스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이런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TO, VAR, XR, DDR5 이런 면들이 순환매로 돌아올 것 같은데, STO는 이제 한번 사볼만 하다. 한 1월 달에 살짝 들어 올랐다가 2월에 좀 쉬었는데 STO 같은 순환매들 뭐 핑거 그다음 키움증권, SK증권 몇 개 있죠. 뭐 K옥션, 서울옥션 이런 것들 한번 사볼 만하다.
이 정도인데 추가로 뭔가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새로운 섹터는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올 초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 달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지 한번 봐야 되는데, 항상 자기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오면은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상일 하이텍은 시총 한 3조 정도 보고, 세비캠은 시총 한 1조 정도 보고,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중장기적이니까 그 밑에서 이 오면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세비캠 15만 원 정도?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오늘도 주말이기 때문에 또 윗골이 달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보다는 항상 장 초반이나 장 초반 이후에 확 올라오면 좀 팔았다가 장 중간에 빠졌다가 장 막판에 사고 싶은 종목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그런 장세 계속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이렇게 장 초반 올랐다가 장 이제 2시 넘어서는 좀 빠졌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끝나는 이 정도에서 팔고, 이 정도에서 2시나 1시 넘어서 사고, 이런 것도 좋은 전략, 하루 장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공을 원하는 자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어제 우리 카페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던데 소문 듣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기 카페 맛집이다. 네,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재밌고 다양하고 아이디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지 네,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오셔서 똥이 된장님 한번 찍어보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지치지 말고 집중해서 물 들어왔어요. 놓 저으셔야 됩니다. 돈 버는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